자, 일단 우리가 오랜만에 봤는데 이제 출석은 여러분들 한번 다들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실제 아까 이제 질문했는데 중간고사 채점을 좀 교수님 몇 명 하다가 좀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 못한 학생들이 있어서 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한 3분 정도 지나서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많이 들어온 것 같으니까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공지사항에다 여러분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해킹할 때 많이 쓰는 이제 프록시를 갖고 하는 이제 파로스하고 버퍼 스위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 가지 작업을 좀 해보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웹 보안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툴들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버퍼 스위트하고 파로스에 대한 툴을 좀 자유자재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원래 이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그걸 가지고 다양한 어떤 실습들을 진행하는 게 이제 맞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실습으로 좀 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보여준 영상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버퍼 스위트 사용법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좀 유료보다는 뭐 그냥 무료로 좀 쓸 수 있는 것도 웬만한 기능들이 다 되니까 그런데 무료로 그 정도 쓰고 혹시라도 좀 더 보안 컨설팅이나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많고 한 학생들은 뭐 해킹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은 학생들은 그런 툴들을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끔 뭐 스파이더 기능부터 여러 가지 막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온라인 사이버 강좌에 보면 이제 웹서버 구축하고 패킷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어떻게 오고 주고받고 뭐 클라이언트가 요청하고 응답하고 그런 내용들을 쭉 지금 사이버 강의를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웹서버를 구축해가지고 실제 어떤 환경으로 웹서버가 구축이 돼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SQL 인젝션 공격, XS 공격, 그다음에 뭐 CRLX 같은 공격들에 대한 것들을 좀 사이버 강의로 쭉 두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개념적인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 요즘 최근에는 SQL 인젝션 공격이나 XS 뭐 스크립트 공격 같은 것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 왜냐하면 요즘 보안 장비들이 워낙 많이 좋아지고 취약점들을 너무나 많이 개선을 시켜놨기 때문에 뭐 큰 어떤 기관이나 어떤 서버들은 거의 다 디펜스가 다 가능해요. 하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지금은 완벽하게 막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조차도 안 됐었다는 거예요. 웹서버가. 그때 웹서버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지능화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초창기 때 파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검증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로직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 파일을 올리고 서버에서 계속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파일을 올리는 거에 대한 것들도 다 필터링 하도록 좀 프로그램들이 다 되어 있어요. 초창기 때는 안 그렇고 그다음에 또 요즘 이제 우리가 또 공격을 많이 할 때 뭘로 하냐면 빈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쿼리를 날린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해킹 동영상 보여줬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로그인이나 아니면 검색 같은데 서버에 있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리어라 이런 어떤 SQL 문구를 넣어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서버에. 그러면 어떤 반응이 와요. 항상. 그럼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SQL 인젝션 공격들이 쉽게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이제 서버 단에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필터링 그리고 요즘 보안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져 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다 커버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요 지금 쿼리문을 날릴 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걸 좀 더 다양한 걸 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새로운 어떤 취약점들을 찾고 막 할 거예요. 최근에는 또 시큐어 코딩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소스 코드를 좀 분석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셈블리 코드들을 좀 분석하고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리버스 엔지니어링 분야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셈블리 코드나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공부하게 되면 시스템 보안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악성 코드 분석이나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러면 어셈블리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셈블리 언어가 또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셈블리 언어는 여러분들이 C 언어 배웠을 거예요. C 언어를 배우게 되면 이제 중간에 컴파일러를 통해 가지고 기계어를 만들잖아요. 그럼 기계어를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어셈블리 코드라고 해요. 그럼 그 기계어를 가지고 실제 기계가 작동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실제 로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공격은 뭐냐면 이상하게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성 코드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악성 코드들이 만들어지면 뭐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체크하는 거 그게 이제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나 아마 리버스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그런 거를 많이 해요. 그 시스템 보안 쪽에 대한 거고 자, 우리 웹 보안에서는 뭐냐면 이제 서버를 만들어 놓고 서버를 만든다는 건 결국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서버까지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개인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그리고 뭐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 그러면 그것도 어때요? 데이터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웹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이버 강의를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를 하냐면 이제 개인정보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초창기 때는 관심도 없었어요. 개인정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인터넷을 가입하려니까 개인정보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털어가지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면서 그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나쁜 용도로 쓴 거예요. 개인 도용을 한다든지 막 주민번호로. 그렇게 나쁜 용도로 쓰이니까 사회적 이슈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개인정보법이 만들어지면서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수집 못하게끔 법으로 또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개인 정보를 탈취하거나 막 하는 어떤 공격들이 계속 진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돈이 되니까 해커들한테. 그 개인 정보를 팔면 어때요? 마케팅으로도 이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런 거 다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걸 갖고 어때요? 마케팅으로 엄청나게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해커들이 막 그 개인 정보를 털기 위해서 많은 공격을 시도했던 게 SQL 인젝션 공격이에요. 지금도 계속 똑같아요. 그런 SQL 인젝션 공격들이 계속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서도 그런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웹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쿼리가 어떻게 날아가고 그 쿼리를 가지고 어떻게 응답이 와서 웹 서버가 다시 보내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 이해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유튜브에서 TCP/IP 동영상을 봤을 거예요. 그 TCP/IP 동영상 뭐 장비도 제가 조사해 보라고 막 했었잖아요, 여러분한테. 그 과정을 이해하면 돼요. 그 과정을 이해하면 내가 실제 웹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나서 실제 패킷들이 가서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방케이블 타고 막 갔다가 서버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 브라우저 화면, 즉 컴퓨터에 웹사이트 서버가 보여지는 거야. 그럼 이걸 또 어떤 데이터를 또 입력하는 순간 또 그 값이 또 서버에 가서 저장을 하고 또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요청한다, 리퀘스트, 또 다시 응답한다, 그럼 리스판스. 그래서 우리가 HTTP 1.0과 1.1에 대한 걸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을 봤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결국엔 프로토콜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게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버퍼 스위트나 파로스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의대로 치면 이거 우리가 차트 같은 것들을 본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차트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병원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걸 할 때는 뭘 먼저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엑스레이를 찍는 거는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할 거 와이어샤크라는 툴을 한번 사용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추가 점수 준다고 해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와이어샤크 과정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걸 좀 더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 자세하게 설명했고 제가 그 공지사항에 지금 올린 거는 거기서 한기대에서 강의했던 8개에 대한 강의자를 올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개들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이어샤크를 설치해서 와이어샤크를 갖고 한번 이것저것 한번 패킷들을 좀 분석해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의대로 치면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지금 뼈에 금이 갔나 뭐가 문제가 있나 없나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와이어샤크는 어때요? 전체적인 패킷에 대한 현황들을 볼 수 있는 게 와이어샤크예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 가면 좀 더 뭔가 엑스레이 상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예요? MRI나 CT를 찍자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컴퓨터에서도 지금 우리가 메시지 주고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뭘 볼까? 실제 어떤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고 싶으면 뭘 보는 거예요? 버퍼 스위트나 파루스를 가지고 실제 주고받는 패킷에 있는 내용을 까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TCP/IP 동영상에서 패킷들을 실어가지고 날랐잖아요. 그러니까 패킷들이 가는 과정들은 와이어샤크를 갖고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어떤 패킷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근데 그 내용에 있는 걸 보기 위해서는 버퍼 스위트나 파루스를 갖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커들이 어때요? 와이어샤크 갖고도 뭐 패킷 분석을 또 해요. 그리고 또 실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막 변경해서 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서버로 막 날려보고 막 할 때 어때요? 조작을 막 하는 건 버퍼 스위트 같은 거, 파루스 같은 걸 갖고 막 서버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면 웹보안은 그냥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그걸 갖고 어때요? SQL 인젝션 공격해보고 SS 공격해보고 CRF 공격해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공격들이 가능하다. 근데 최근에는 워낙 보안 장비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초기 차단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와이어샤크를 좀 자유자재로 한번 해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론 한기대학교 와이어샤크 과정을 다 들은 학생들은 한번 이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안 본 사람들은 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거 신청해서 꼭 듣기 바래요. 제가 여기 올려놓은 강의 자료를 한번 공유하고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만 설명을 하고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주도록 할게요.
와이어샤크를 좀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패킷들을 어떤 것들을 해보는지 내가 몇 가지 미션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이게 잘 보이죠? 와이어샤크. 그래서 강의 자료 올려놓은 거고요. 이것도 교수님이 정말 힘들게 여러분들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이 좀 와이어샤크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시간에는 와이어샤크의 이제 기본 환경 설치, 기본 사용법. 그다음 이제 2차, 3차 시에서는 뭐를 다루냐면 트래픽 그 수집하는 방법을 결정해요. 그리고 수집한 패킷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필터할 건지 필터 기능, 그리고 이제 필터된 것들을 특정 패턴 필터되어 있는 트래픽들을 내가 디스플레이로 보기 좋게끔 필터링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론. 그다음에 거기에다 뭐요? 컬러링을 줘가지고 관심 있는 것들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패킷을 또 뭐 밖에서 볼 수 있게끔 내보내기도 할 수 있고, 이 패킷들 어때요? 통계를 보고 싶어서 표하고 그래프로도 작성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빠른 분석으로 해서 트래픽을 또 재조립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추적 파일과 패킷에 대한 어떤 주석을 추가할 수 있고, 커맨드 라인은 뭐 수집 분리 통합을 해주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와이어샤크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냥 와이어샤크는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강의는 와이어샤크 2 이게 번역본인데, 솔직히 이제 번역본이다 보니까 조금 뭐 이제 문장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교재로 했다. 거기 있는 내용을 다 갖다 쓰니까 보면 되고, 와이어샤크는 이제 아까 본 것처럼 HTML과 오픈소스 패킷 소스들을 볼 수 있는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의 어떤 문제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와이어샤크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와이어샤크도 보게 되면 뭐 이런 특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피켓을 통해서 패킷을 하고 있고, 리눅스나 윈도우즈나 여러 가지 운영체제에서 다 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뭐 T샤크 같은 경우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론트엔드 정렬이나 뭐 그 필터링 옵션 등이 좀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와이어샤크 이 재단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요. 업그레이드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 다운받아가지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요 강의 자료에 있는 버전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니까. 근데 기능적인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건 이제 특징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특징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와이어샤크 설치하는 것들을 이제 해볼게요. 와이어샤크 ORG에 한번 가보세요. 와이어샤크 ORG가 이게 좀 화면이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해. 그러면 다운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면 되면 이제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해놓고, 이게 사이버 강의에서 다 한 거니까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윈도우즈 여러분들이 64비트면 64비트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건 똑같아요. 넥스트 뭐 아예 어그리 해가지고 쭉쭉쭉 다 클릭해주면 이제 설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 npcap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같이 npcap을 설치를 해주고요. 자, 그럼 끝나고 나면 이런 이제 상어 지르노미와 같은 와이어샤크가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걸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여기 이제 실제 여러분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올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로컬 영역이나 여러분들 이제 PC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면 돼요. 자, 그럼 클릭하게 되면 실제 이런 패킷들이 쭉 계속 캡처할 거예요. 막 여러분들 네트워크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뭐 타이틀 바고 메인 메뉴고, 그다음에 메인 툴바고 디스플레이 영역이고, 무선 툴바고 패킷 목록창, 뭐 패킷 바이트 창,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쭉 한번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기본 환경에 대한 거 설치가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 자, 그러면 네, 좀 와이어샤크는 좀 시간이 없어서 실행을 안 시키지만 실행을 시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이 밑에 쪽 있죠. 이 밑에 쪽에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프레임이 나와요. 먼저 우리가 네트워크 TCP/IP 관련된 어떤 프로토콜이나 네트워크 공부를 하게 되면 프레임이 기본으로 와요. 그 다음에 이더넷,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프로토콜,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계속 OSI 7 계층이 이제 절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표준 프로토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있는 캡처들을 다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지금 프레임이 어떤 거를 쓰고 있고, 이더넷이 뭐고, 지금 IP 주소로 어떤 것들을 쓰고 있는지. 자, 여기 보면 IP 정보를 보니까 어때요? 버전 4를 쓰고 있고, SRC가 뭐예요? 지금 보내는 사람이 192.168.219.10, 보내는 사람 IP고, 받는 사람에 대한 데스티네이션, 그래서 이 주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해킹을 당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IP 추적을 한다고 하잖아요. 해커들도 전부 다 IP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실제 라우터나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PC에서 자기 컴퓨터로 접속해서 해킹이 이루어졌는지 다 추적이 가능해요. 왜? 이런 식으로 지금 IP 정보들을 다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없으면 네트워크가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해커들은 뭐 하냐면 이 IP들을 좀 속이고 막 해요. 그게 이제 IP 스푸핑, 뭐 그런 ARP 스푸핑, 네트워크 보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텐데 그런 어떤 스푸핑을 통해서 속여요. 그러니까 속이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걸 갖고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패킷에 있는 기본 정보를 통해서 IP 주소들을 다 추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IP는 다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 공격자가 어느 IP로 들어왔는지를 보고 그 위치에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인지 IP가 다 매핑되어 있고 주소 관리 체계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스푸핑에서 하는 경우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써가지고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ITF 여러분들하고 쭉 했었죠. 이거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ITF도 RFC 조금 화면이 바뀌었지만 이거 저랑 했었던 내용들. 그래서 RFP 보는 거. 이거 왜 본다? 와이어샤크에 있는 패킷들을 보기 위해서 이 프로토콜들을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되는 거. 그럼 여기 보세요. 자, 프로토콜들을 보게 되면 지금 TCP 프로토콜의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이건 그 전송 개체이니까 포트를 통해서 가야 되면 포트 정보들이 다 있어야 돼요. 시퀀스 넘버, 에코널지 넘버 이것들이 어때요? 와이어샤크에 쫙 가서 보면 이렇게 똑같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표준 프로토콜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걸 가지고 어때?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와이어샤크는. 그러니까 어때? 이것들이 똑같이 다 정형화되어 있는 패킷들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이제 실습할 때는 그렇게 제가 어떤 뭐 칸을 주고 뭐 채워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요거 매핑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SI 7 계층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면 뭐 여러분들이 제가 네트워크 수업은 아니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사이버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한 걸음 더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주차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와이어샤크를 설치해서 좀 기본적인 화면들을 여러분들이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거를 또 하도록 미션을 좀 주도록 할 거예요, 제가. 자, 다음 거 이제 2주차 거를 한번 화면을 보면 자, 2주차도 보니까 어때요? 자, 이제 실제 여기서는 이제 트래픽을 이제 하기 위한 와이어샤크의 어떤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코어 엔진이 있고 그 밑에 PCP 덤프나 윈캡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핵심 요소들은 쭉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이제 봐요. 여기에 보면 아까 똑같아요. 프레임에 있는 정보들, 이더넷 정보, IP 프로토콜, 그 다음에 TCP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HTTP 어플리케이션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면 HTTP 객방식을 쓰고 있다. 지금 1.1 그러면 이런 정보를 아까 버퍼 스웨이트나 파로스를 통해서 정보를 다 긁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기본적인 정보들하고 같이 어떤 내용들이 가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와이어샤크를 어느 위치에 하느냐에 따라서 좀 패킷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어때요? 자, 여기 위키 뭐 프로토콜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이걸 클릭하게 가면 이제 이런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뭐 에스크 와이어샤크 ORG에 가보면 다양한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 여러분들이 뭐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이제 기본 툴바들을 보게 되면요. 뭐 스타트, 스탑, 리스타트, 캡처 막 이런 메뉴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또 어디에 있냐 단축키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단축키는 헬프, 어바, 와이어샤크 키보드 샷에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떤 메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쭉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한기대 수업을 다 들었던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안 들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꼭 추가로 신청해서 듣고 추가 점수도 받고 이런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와이어샤크를 좀 마스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그 한기대에서는 이제 이런 프로토콜들을 다 또 사이버 강의에서 제공을 해줘요. 자료실에다. 그럼 그 패킷들을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실제 어떻게 패킷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들도 다 제가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들은 내가 캡처한 것들은
내보내기를 해가지고 캡처를 또 서로 공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 해킹을 당했어요. 그럼 그 패킷 프로토콜들 다 캡처하는 거죠. 그 TCP 덤프 같은 거를 한다고 하거든요. 덤프를 떠가지고 어때요? 모든 패킷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해킹 당하고 나면 그럴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패시지 패킷 지시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요청 응답이 있으면 스트림이 시작이 돼가지고 스트림이 끝나는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자 우리가 와이어샤크를 하다 보면 이제 프로토콜을 클릭하면 이제 프로토콜별로 쭉 정리가 돼요. 뭐 여기 보면 이제 순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넘버를 클릭해주고 그다음에 뭐 소스를 클릭하고 싶다 소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들이 잘 되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걸 클릭해가지고 쭉 드래그해가지고 어때요? 뭐 이동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게 되면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뭐 랜스, 뭐 넘버, 트래픽 체크되어 있는 것들을 쭉 보이고 체크한 거 없애주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터페이스들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에 대한 어떤 뷰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쭉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이제 상태바에 가면 뭐 기본 정보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 이해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조금씩 버전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한기대에 있는 지금 용량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못 올려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용량이 얼마인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100메가 정도로밖에 못 올리게 돼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기대 용량으로 제가 한번 해보면 잠깐만 와이어샤크가 몇 메가인가 용량이 꽤 돼가지고 이게 올라가려나 모르겠네. 제가 한기대 할 때는 이게 다 올려놓거든요. 그 서버에다. 혹시 뭐 수강한 사람들은 그거 다운 받으면 되고요. 없는 학생들은 한번 다시 그 와이어샤크를 과제를 하면 330메가라 좀 용량이 커가지고 여기도 사이버 캠퍼스에는 좀 올리지 않을게요. 그냥 한기대 그 와이어샤크 과정을 좀 수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 자료실에 올리니까 그때 그 자료를 갖고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추적 파일 열기 이런 기능들이 막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제 apply as 컬럼을 클릭해가지고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패킷 목록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고 싶으면 에디트에 프리퍼런스의 컬럼에 와가지고 클릭해주면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설정할 건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하는 거와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뭐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쭉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어때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표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 단축키 하는 거에 대한 걸 좀 한번 해봤고, 다음은 지금 또 몇 차실 걸 보냐면 제가 3차실 걸 한번 볼게요. 지금은 제가 간략하게만 막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한기대 강의를 좀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안 듣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다. 그다음에 이제 수집 방법 결정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 그다음에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들도 에어 피켓을 설치해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필터링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작 중인 인터페이스들도 찾아가지고 해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대량의 트래픽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첫째는 뭐예요? 성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집된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가까이 수집할 때는 이제 대기업의 중앙은 태핑했을 때보다 이제 트래픽이 적은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와이어샤크의 어떤 클라이언트 오는 트래픽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량의 어떤 트래픽들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와이어샤크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제 쪽에서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와이어샤크를 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 자, 그리고 뭐 여기도 이제 묶는 단위를 파일 집합을 100메가 단위로 좀 묶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센트럴 TM 패킷 분석기를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떤 비율을 통해서 패킷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그 파일 집합과 이제 림 버퍼를 이용해서 파일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 그러면 문제점이 나타날 때까지 뭐 적어도 500MB 트래픽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준다라고 보면 돼요. 캡처 인터페이스에서 이런 것들을 좀 클릭해서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와이어샤크가 감당하지 못할 때를 감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캡처 필터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동으로 엔진에 전달 패킷수들을 막 줄여주고 막 해요. 왜냐하면 부하가 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패킷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탭의 위치, 그래서 시스템들이 존재하면 어디에 위치해서 이런 필터들이 이루어질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캡처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 캡처에 가보게 되면 실제 이런 이제 컬러링 코드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특정 IP가 뭐 어떤 것들이 온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특정 IP에서 오는 트래픽을 이제 수집하기 위해서 할 때 호스트 10.1은 이거가 온 호스트인 트래픽만 모집하는 거야. 호스트 이거는 뭐예요? 이제 16, 그러니까 지금 IP 버전 6에 대한 값이죠. 그래서 IP 버전 6로 되어 있는 트래픽을 좀 찾아달라. 그다음에 뭐 not 호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한. 교수님, 네? 교수님, 그 화면이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유 안 돼 있어? 네, 지금 학습 정보 아, 공지사항만 보이고 있어서요. 미안. 얘기해 주지. 그러면 다시 가야 되나?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다시. 어차피 제가 강의 자료 올려놓은 거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다운 받아서 같이 보면서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제 특정 IP에 대해서 오는 트래픽을 지금 필터링 하는 거예요. 필터링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어들을 쓰면 이런 패킷들만 쭉 볼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준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에 대한 트래픽들만 할 때도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고,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사이버 강의하면서 이게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패킷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트래픽으로 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접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미안, 내가 공유를 좀 늦게 했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3차 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시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해 줄게요, 먼저. 4차 시. 자, 4차 시는 이제 어떤 것들을 보냐면 이제 디스플레이 필터 영역이에요. 디스플레이를 필터링 할 때 이런 기능들을 갖고 막 해요. 그래서 북마크 기능, 디스플레이 필터 영역, 뭐 이런 그 넘버링에 있는 메뉴에 대한 어떤 인터페이스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쭉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문법을 좀 보는 거예요. 문법이라는 거는 이제 이 필터를 하기 위한 문법들이 존재해요. 그 문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터는 뭐예요? 내가 패킷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일부 특정한 어떤 명령어를 줘가지고 필터해서 필요한 것들만 패킷들을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와이어샤프 위쪽에다 DNS라고 하게 되면 DNS 프로토콜이 있는 놈만 쫙 이렇게 프로토콜이 캡처가 돼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HTTP 브라우저 101.pk PNG 캡처 파일을 좀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기술교육대학교 와이어샤크 과정을 꼭 여러분들이 이수를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 잘 올려놓으니까 그 패킷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필드의 어떤 이름들도 우리가 다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여기에다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클릭하면 필드 이름이 뭔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패킷을 갖다 야 돼요. 이 패킷 이름이 뭐예요? 피켓 NG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어때요? 불러와가지고 하면 똑같은 화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캡처하면 똑같은 화면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수업을 위해서는 이런 똑같은 화면이 나온 걸 보고 어떻게 필터링이 돼가지고 실제 보여주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 응용하는 거야. 뭐 다양한 패킷들이 있을 때 나는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자동 완성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도 해줄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필터에도 연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모드모는 이제 이퀄로 표기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IPSLC가 102인 트래픽도 찾아줘라. 그다음에 이거는 뭐 드모 뭐 느낌표하고 드모는 이제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뭐 1보다 크다, 뭐 14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옵션들을 잘 알고 해야 자유자재로 그 와이어샤크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뭐 몰라도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연산자 기능들을 써가지고 하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돼서.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이런 값을 가지고 이제 필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어요. 필터를도 뭐 사용하지 않을 미리 정의된 디스플레이 필터들도 이제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북마크 버튼을 클릭하면 사전 정의된 필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쭉 보여주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지정해서 쓸 수도 있어요. 필터 기능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도 쓸 수 있다 하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TCP 포트, 80 포트, 뭐 디스플레이하고 TCP 연결 설정과 뭐 프레임도 하도록 우리가 필터 기능을 해주는 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TCP 포트는 8080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 포트를 가지고 하면 그 기능만 있는 패킷들만 쭉 보여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필터를 좀 더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하게끔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HTTP만 치게 되면 HTTP 프로토콜 캡처된 것들만 쭉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 보면 어때? 상태 봐야 85개가 있다라는 게 나오고 0.4%는 뭐야? 전체 패킷 중에 0.4%를 차지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상태바를 통해서도 패킷 지금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뭐 DHCP 디스플레이가 동작하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게 DHCP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 환경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기능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부분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필터링 할 때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가지고 어플라이 에즈 필터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어때요?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터링을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지금 HTTP 리퀘스트 URL 해가지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실제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패킷들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좀 더 빠르게 필터링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필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도 있다. 그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컬러 뭐 여기 보면 이제 컨버세이션 필터를 클릭하면 이제 TCP가 있는데, 그러면 TCP에 대한 정보들만 쭉 필터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UDP를 하게 되면 UDP만 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팔로우 TCP 스트림 하면 TCP 스트림에 대한 정보들만 쭉 또 보여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뭐 통계에서 어떤 대화창들도 보게 되면, 자,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통계를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때 TCP 같은 경우는 좀 몇 개가 있는지 그런 현황들도 좀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어때요? 에지오 필터 해가지고 셀렉트 A에서 B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통계 안에서도 좀 필터링을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도 쭉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정규 표현식으로도 하고 TCP 델타 같은 것도 쓰고 막 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필터 표현식들을 갖고도 막 사용하고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막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보냐면, 자, 제가 지금 4차시까지 했고, 이제 5차시, 6차시, 7차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사이버 강의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올려놓은 자료들도 한번 좀 참조하고, 오늘 와이어샤크를 한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의대로 치면 엑스레이 정도의 어떤 전체적인 패킷의 흐름을 좀 진단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와이어샤크라는 걸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 그 와이어샤크의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필터링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필터링 기능을 쓸 거냐. 그리고 이걸 갖고 또 어때요? 색상 지정도 하고 여러 가지만 좀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뒷부분에서 다루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특수한 어떤 기능들이고 실제적으로 뭐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좀 이런 기능들이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요. 지금 이제 와이어샤크를 좀 설치해서 와이어샤크를 갖고 이것저것 하면서 어떤 규칙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한번 그 패킷을 캡처해 가지고 그 캡처한 화면을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내가 과제에다가 하나 새롭게 좀 등록을 해 놓을게요. 뭘 할 거냐면 와이어샤크 이것저것 패킷을 한번 캡처해 보세요. 자, 제가 이거 공유 한번 해줄게요. 이거 화면 보이나요? 잠깐만. 자, 이거 과제 등록하는 거. 자, 와이어샤크 패킷 필터링 적용 패킷 화면. 여러분들이 와이어샤크를 해서 아까 뭐 필터링 기능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캡처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했었던 것 좀 몇 가지 한번 좀 실행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좀 뭐 여러분들 실행해 본 패킷 필터링 한 것들을 좀 파워포인트 한글에다 몇 개 캡처해 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떤 필터를 적용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보면 여러분 해주면 돼요. 뭐 성적 반영이나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거를 좀 올려주기 좀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와이어샤크를 좀 실행을 시켜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뭐 지금 버퍼 스위트 못한 학생들이 되게 많네.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나?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되는데 지금 자 일단 버퍼 스위트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왜냐하면 지금 와이어샤크는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거지만 몇 번 안에서 버퍼 스위트에 대한 거는 좀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좀 다룰 수 있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버퍼 스위트를 좀 자유롭게 좀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하는 게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좀 훈련을 조금 더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버퍼 스위트를 아직 못한 학생들은 버퍼 스위트를 좀 설치를 좀 해서 조정을 좀 하세요. 그럼 내가 다시 이거 기간을 좀 연장을 해줄게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꼭 해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하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도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안 한 학생들을 한번 올려보세요. 뭐 이거 뭐 성적에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웹보안에서 이런 버퍼 스위트에 대한 거를 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와이어샤크도 좀 네트워크 쪽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잘 다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한번 뭐 이것저것 자료를 한번 찾아봐서 하세요. 그리고 제가 기본 자료들을 다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리포트 점수 1점씩 감점이 되니까 가능하면 꼭 여러분들이 좀 해주기 좀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 와이어샤크 패킷 필터링 막 이것저것 막 한번 해가지고 캡처 몇 개만 해서 그냥 한글이든 파워포인트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보고 다음 주에 어떤 패킷을 갖고 필터링 했는지 그거에 대한 거 좀 몇 명 살펴보고 피드백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뭐 수업에 대해서 어려운 거나 질문 사항 있습니까?
어렵지는 않죠, 와이어샤크는. 근데 여러분들 그 버퍼 스위트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많이 안 올렸지, 여러분들? 준기야, 예, 와이어샤크 아니 그 버퍼 스위트 했어요? 예, 하기는 했는데 그게 음. 쉽지는 않았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인 것 같아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그러니까 실습을 하는데 음,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판단 같은 게 잘 안 돼서. 음, 오케이. 동현이는? 김동현 어, 학생? 네, 있습니다. 동현이는 어땠어요? 저는 하기는 했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긴 해요. 오케이. 확인했어. 우리 예지는, 황예지 학생? 어디 갔나? 최미리 학생은? 네. 그거 해봤어요? 버퍼 스위트? 일단 설치는 해봤는데 그게 사용하는 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올려주신 자료랑 제 버전이 제가 잘못 다운로드 받은 건지 달라서 일단 자료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버퍼 스위트가 되게 중요하니까 버퍼 스위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한번 숙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버퍼 스위트에 대한 거를 좀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걸 한번 보면 좀 그 유튜버들 좀 잘 만들어 놓은 거 몇 개 있으니까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퍼 스위트는 좀 우리가 자유롭게 좀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자, 어쨌든 버퍼 스위트도 좀 한번 안 하는 학생들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샤크 한번 설치해서 기본적인 패킷들 한번 좀 필터링 적용해 가지고 어떻게 기축이 적용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몇 개만 좀 규칙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 힘들면 뭐 그 아까 같이 뭐 TCP나 뭐 HTTP, DNS 뭐 이런 필터링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와이어샤크를 좀 설치해서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한번 패킷 캡처를 해보고 아니면 지금 한기대학교 그 사이버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그 올려놓은 패킷 중에 일부를 갖다가 필터링을 한번 적용해봐도 좋고요. 그래서 한번 와이어샤크를 갖고 좀 자유롭게 한번 여러분들이 필터링 해보는 걸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네, 자, 뭐 또 질문사항 같은 거 있습니까? 어려워요? 자, 일단 오늘 뭐 수업한 자료도 다시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자기 이해 안 가면 한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샤크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야. 아마 버퍼 스위트도 크게 어려운 건 없을 텐데 한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설치한 걸 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상담은 제가 다음 주부터 할게요. 지금 여기 외부에 나와서 지금 다른 회의실에서 지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상담까지 가기엔 조금 좀 부담이 돼서 다음 주부터 나머지 학생들 상담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와이어샤크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필터링 적용을 한번 해서 올려주기 바래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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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